관건이구만. 자, 39쪽에 2번, 3번. 일단 힘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 그러니까 R자인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위에서 그래프를 볼게요. 그러니까 F1이 그러니까 F가 지금 이제 위쪽으로 당기는 힘인데 지금 여기서 속력이 안 바뀌고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R자임이 얼마인 거냐면 제로인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초 때까지는 F가 A가 3km냐? 2km냐? 2km고 이때가 지금 M. 그래서 F1이 언제야? 2초 때 끊어졌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때 그러면 이때가 F1. 그래서 F1은 2 더하기 mg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 R자임 제로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나에서 보시면 지금 나에서 이제 1에서 2초 때까지 보시면 1에서 2초 때까지 보시면 지금 R자임 방향이 어느 쪽이 되느냐? 아래쪽이야. R자임 방향이 아래쪽. 그래서 속도가 이제 느려지다가 언제 방향 바꿔? 이때 이제 방향 바꾸는데 바꾸고 나서 같은 방향이 되니까 이제 빨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가속도 계산하면 자 가속도 계산하시면 얼마냐? 마이너스 4m/s 제곱이지? 자 마이너스 4m/s 제곱이지? 자 그러면은 조심할 거는 지금 그냥 요 1에서 2초 사이 같은 경우에 힘이 전체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2 더하기 m 이제 10 중력 있고 이제 위에 F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속력이 지금 R자임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으로 몇 m/s 제곱? 4m/s 제곱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운동만을 하나 더 세워야 돼. 그러면 R자임은 지금 2 더하기 10 곱하기 10 2 더하기 m 곱하기 10 마이너스 F2 그 다음에 요게 2 더하기 m 곱하기 R자임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A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아래쪽 힘에서 위쪽 힘 뺀 건데 그게 F는 MA니까 곱하기 4. 그래서 F2는 그렇게 되고 참고로 2초 때 실 끊어지면 어쨌든 간에 중력만 받으니까 가속도는 10m/s 제곱이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2초 때 실이 끊어졌어. 자, 그래서 이제 2초 때 실이 끊어졌어. 자, 여기 이제 실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A 속도 잘 봐야 돼. 자, 요게 지금 A의 속도인데 지금 보면 이제 속도가 이제 느려지면서 반대방향 빨라지지? 이때는 R자임이 무슨 방향이 되냐면 윗방향이 되는 거야. A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때는 F의 크기가 바뀐 건 아닌 거지. 그럼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1초 동안 5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5m/s 제곱인데요. 저쪽 귀찮으니까 여기서 끄집어내면 위쪽으로 F2 있고 아래 여기 2kg 있고 아래쪽에 몇 뉴턴 있는데 20뉴턴 있는데 이제 가속도가 위쪽으로 5m/s 제곱된 거지. 그러면 R자임이 위쪽으로 몇 뉴턴이라는 얘기야? 10뉴턴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어쨌든 요거에서 20 빼서 10뉴턴이니까 얘가 몇 뉴턴이 나와야 돼? 요게 30뉴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일단 F2 먼저 나왔지. F2는 몇 뉴턴? 30뉴턴. 그러면 여기서 30뉴턴 나오면 대입하면 돼. 30뉴턴 나오면 대입하면 되는데 얘가 2 더하기 m 10분 정리하면 6이 30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빨리 저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m은 몇 킬로 나오니? m은 3kg 나오죠? 그러면 m 3kg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돼. 그 F1이 얼마가 나와? 50 나오지? 그럼 계산하시면 몇 대면? 5대 3. 잘 풀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물체가 2개 있으니까 최소 운동 방정식은 몇 개 있다. 2개. 근데 이제 미지수가 많으면 그만큼 뭐가 많아져야 돼. 식이 많아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나 있었기 때문에 3개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래서 운동반에 3개 이렇게 세면 돼. 됐어? 자, 그림은 정지해 있다가 연지 윗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위에 저우리에 50kg의 서 있다. 50kg의 사람이 서 있다. 50kg의 사람이 서 있다. 그 다음에 저울에서 측정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로 자, 저울이 측정하는 힘은 사람이 저울을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저울이 사람을 무슨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받치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몇 뉴턴? 이 사람이 지금 50kg이니까 그냥 쓸게. 이 사람이 몸무게가 몇 뉴턴이란 말이에요? 500뉴턴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보시면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얘는 위쪽으로 몇 뉴턴 받고 있는 거야? 600뉴턴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짜임이 사람이 기준 알짜임이 위쪽으로 몇 뉴턴? 100뉴턴. 근데 지금 운동 방향이 위쪽이기 때문에 이때는 속력이 뭐하고 있는 상황? 빨라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지금 받치는 힘이 500뉴턴이니까 알짜임이 얼마네? 제로네?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보면은 알짜임이 지금 이 경우에는 아래쪽 500에 위쪽 400이니까 아래쪽 몇 뉴턴? 100뉴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정지했다가 연지기 방향 운동하는데 속력이 증가했다가 일정했다가 감소했다고 쳐도 정지할 뿐인 거지.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이 있나? 바뀐 적이 없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굳이 바꾸면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속력은 언제가 제일 빠른가? 2초대랑 6초대가 제일 빠르겠지. 6초대 미안. 4초대가 제일 빠르고 6초대는 정지. 6초대는 정지. 자, 그 다음에 가속도 크기는 1초대랑 5초대랑 당연히 같은 이유가 뭐가 똑같나? 알짜임이 똑같죠. 그 다음에 디귿의 1초일 때 저울이 받치는 힘의 크기는 100뉴턴이 아니라 600뉴턴이고 여기서 100뉴턴은 알짜임이지. 됐어? 또 질문? 저기 알짜임 100뉴턴이 어떻게 주게 된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는 받는 힘이 몇 종류밖에 없냐? 2종류밖에 없잖아요. 저울이 사람을 받치는 힘이랑 그 다음에 사람한테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2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받치는 힘이 위쪽으로 600이고 중력이 아래쪽으로 500뉴턴이니까 반대 방향만 빼야지. 그래서 100뉴턴. 그래서 아까 여기 알짜임은 사람 기준 알짜임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지. 오케이? 문제 더 어렵게 나오면 박스로 아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푼 고3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여기 전동기면 가능하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게도 볼 수도 있어. 작용 반작용 해가지고 문제에 나올 수 있어. 약간 얘는 살짝 올드한 문제긴 해. 갑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 하기 전에 그렇지. 저거 먼저 나올 줄 알았어. 등속 직선 운동 먼저 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 하기 전에 등속 직선 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 자, 이제 등속도 운동. 자, 그냥 한자야, 한자. 말 그대로 등속도. 속도가 뭐하다? 일정하다. 자, 그러면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은 방향이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속력도 안 변하고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면 어떤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escalator
돌려봤어. 엘리베이터 안 돼.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워크. 그 다음에 회전초밥집의 컨베이어 벨트. 여기 또 코너로 얘기하지 마. 알았지? 컨베이어 벨트, 스키 리프트 요런 거이다. 자, 그러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얼마값 나와? 제로가 나오지.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이 아니라 제로야. 그러면 속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R자이면 얼마? 0인 운동이 이제 등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속도 여기서는 그래서 등속도 운동만큼은 속도와 속력을 동의어로 써도 상관이 없지.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속력이라고 조금 쓰면 속력 V가 이제 일정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동거리 쓸 수 있겠다. 자, 이동거리는 뭐에 비례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비례하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리고 여기가 시간 그래프면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돼? 정비례 나와야 돼. 어떻게? 요렇게 정비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울기 중요해요. 자, what is 기울기? V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이제 속력. 자, 그래서 여기서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거리는 뭐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력 그래프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속력 시간 그래프는? 요 뭐라 해야 되지? X축에 평행하게. 그렇지. X축의 나라는 무슨 모양? 이제 직선 모양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V, T.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프 아래 면적.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에 해당한다? 이동거리. 이동거리.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야. 자, 그러면 초등학생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 시간은 뭐 분의 뭐? 속력 분의 이동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 분의 이동거리. 일단 기억해놔. 알았지? 의외로 실상에서는 단순한데 안 나오셔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원래 직선 운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직선 운동 나왔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됐어? 자, 그러면 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그러면 가속도가 등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 말은 속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속력이 일정하게 뭐 하시거나 증가하거나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해서 뭐가 바뀌든지 나중에 방향이 바뀌어서 증명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속도가 일정하다와 속도 변화량 일정하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은 뭐가 작용한다는 뜻이고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R자임도 항상 일정하게 작용한다. 자, 그러면 빨라지는 경우는 언제? 힘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그 다음에 느려지는 경우는? 그렇지. 힘과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쓰면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지. 나란하다는 말이 조심해야 돼. 같거나 무슨 방향인 겁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이해. 경사면요. 됐어? 경사면 나오는 순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구나.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무슨 운동? 특히 자유낙하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유낙하 운동은 문제가 짧습니다. 길이가 짧아요. 근데 그냥 떨어뜨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속도가 얼마구나. 12겠거니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 이해? 가장 대표적인 게 브레이크를 밟건 브레이크 등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뭐가 인해서
이제 마찰력 같은 게 작용한다거나 하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보통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경사면 문제 혹은 자동차 문제예요. 항상 자동차가 두 대가 등장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경사면 문제, 요런 거 이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식과 그래프 나와 있는데, 솔직히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조금 익숙해지시려면 둘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랑 식이랑 그래프랑 둘 다 쓰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수능 타입이었으면 식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수능 타입이 아니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 이제 식과 그래프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 가속도부터 시작. 자,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무슨 속도? 처음 속도. 자, 요게 뭐하다라는 거? 일정하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 맨 처음 요거부터 시작이야. 자,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안 변하니까 1번, 2번. 지금 그 2번이에요. 네, 1번, 2번. 2번. 2번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야 돼. 단 A가 양수인 경우. 자, 그래서 여기가 A, T. 자,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그래프 아래 넓이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프 아래 면적, 넓이는 뭘 의미할까? 속도 변화요? AT니까요. 저쪽 식에서 V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0지. 그래서 말 잘했다. 속도가 아닌 거 조심.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플러스는 증가하는 상황인 거야. 단 처음에 플러스로 운동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뭐 하고 있는 거? 줄어드는 거야. 단, 아니야. 거기까지 하지 마자. 그래서 속도 변화량. 그래서 조심할 건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인 거 조심해. 정지 상태면 나이스하긴 해. 나이스하긴 해.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 여기까지 됐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을 유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 속도 V는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 이제 AT가 V-V0니까 V는 V0 더하기 AT.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 속도, 그 다음에 AT는 속도 변화량.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식은 요 식인 거지. 이거는 그냥 가속도 정의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자, 얘 몇 차 함수야? 어디요? 쟤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죠? 자, y좌편 얼마? AT. 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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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그래서 빨라졌으면 이렇게 되는 상황. 왜? 자, 그래서 요렇게 1차 함수 그래프 나오지? 자,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울기 계산해 봅시다. 자, 기울기는 자,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뭐예요? 가속도입니다. 됐어?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자, 그 다음에 면적은 그냥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 면적 이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변이죠, 변이. 자, 그래서 변인데 이렇게 유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 아래쪽 면적 V0T.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로는 V-V0니까 AT예요. 그 다음에 가로가 T고 삼각형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분의 1 AT 제곱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또 유도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됐어. 자, 그래서 요 두 식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식이고요. 너무 싫어! 특히 두 번째 거. 너무 싫어. 하지만 쓸 때가 있지. 근데 이 친구들은 특히 언제 조금 주의하시냐면, 처음 속도가 0인 운동에서 주의하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처음 속도가 제로가 되면, 지금 속도가 뭐에 비례? 시간에 비례하죠. 쟁여 두십시오. 그 다음에 변이는 뭐에 비례? 시간에 뭐에 비례? 제곱에 비례. 바로 나와야 돼.
어디서 쓰는 게 제일 좋냐면 경사면에서 맨 처음에 정지 상태로 굴리거나 두 번째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같은 거 할 때 유리하지. 얘는 예시 한번 들고 간다. 그러니까 자, 제자리에 그냥 떨어뜨렸어. 자, 무슨 시간 동안 찍는다고 찍자. 찍자. 가정하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슨 상태? 정지 상태에서 쫙 가는데 일정한 시간 간격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속력을 여기 제로 잡고 얘를 V로 잡잖아? 그 얘는 바로 몇 V가 나와야 돼? 2V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얘는 몇 V가 나와야 돼? 3V가 나와야 돼. 왜? 시간이 필요하니까. 단 무슨 상태일 때만? 정지 상태일 때만. 이해 갔어? 그러면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시간비가 1대2잖아. 그러면 시간비가 1대2면 거리비는 몇 대면 나와야 돼? 1대3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S면 여기는 3S, 여기는 몇 S? 4S, 여기는 몇 S? 9S거든? 그러면 아, 여기 간격은 3S구나. 여기는 몇 S구나. 5S구나. 이렇게도 바로 나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건데 힌트를 많이 안 주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그래서 특히 그래서 그 웬만하면 그 2차 방정식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속도가 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시간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해 갔나?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팁입니다. 팁. 오케이? 자, 쓰고 좀만 기다릴게. 멍 때리는 것도 중요해. 정신 건강에 좋대요. 아, 진짜요? 아무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변이. 그래서 요것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지. 몇 차 함수? 2차 함수. 몇 컴마 몇? 꼭지점? 시간이 음수일 순 없잖아요. 네. 0부터 가셔야죠. 그러니까 몇 컴마 몇? 0,0. 0,0. 0,0. 어디 갔어?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0,0. 그래서 여기가 t면 여기가 s지. 자,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얘들아, 뭐가 중요하니? 기울기. 기울기가 중요하죠? 아유, 똑똑해. 그래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미치 변화량이니까 뭐야, 속도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접선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거 보이지? 접선 기울기가. 그래서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변이 시간 그래프가 수능에 등장하는 일이 없었건만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더라고요. 아주 행복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하실 때 조금 난이도 높은 거 하셨다면 이 친구 적분하면 저 친구 적분하면 이 친구. 유도해드려요? 네. 유도해드려요? 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많이 했어. 그 다음에 미분하면 저거, 미분하면 저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줬다고 이제 나온다. 아, 많이 했어? 오호. 과학 때 좀 시달렸죠. 정적분, 부정적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연립을 할 거야. 오늘은 그건 안 할게.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푸른 다음에 뭐 하시는겨? 대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지? 시간에 대해서 풀어서 t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서 t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변이와 속도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EAS. 그래서 얘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참고로 요거는 아닙니다. 다음 시간 할게요. 다음 시간? 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면 참 좋다?
문제의 시간 조건이 없을 때. 왜냐면 식 자체가 뭐가 없으니까. 식 자체가 뭐가 없어.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없을 때 쓰시면 참 좋다. 시간 조건이 없으면 참 좋다. 이해 가셨나? 시간 조건이 없을 때 쓰시면 참 좋다. 자, 그래서 네. 자, 시간 조건 없으면 참 좋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까지는 그래프가 기본이야. 일단 그래프 순서에서 이 친구가 1번, 2번, 3번입니다. 중요도 순서에선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 나오시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일단 저는 팁은 드렸어요.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마무리 제식 하나 더.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평균 속도 개념 되게 중요하거든. 자,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중간에 속도가 얼마 바뀌는지는 무시하시고 총 걸린 시간으로 뭐를 나눈 것. 전체 변이를 나눈 걸 무슨 속도라고 한다? 평균 속도라고 하지. 아, 위에 봐 쓸게요. 봐.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시느냐? 속도 시간 그래프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V0, V. 자, 되었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전통적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죠. 사다리꼴 넓이. 얼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식이 하나가 더 있죠. 자, 근데 보니까 얘는 변이고 얘는 뭐다? 시간이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뭐라고 쓰실 수 있다?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라서 얘는 2분의 V0 더하기 V 이렇게 쓰실 수 있다. 됐어? 처음 속도, 이제 나중 속도 더해서 얼마로 나누셔라? 2로 나누셔도 상관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되냐면 물리학적으로 이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게 딱 여기에 중간값이거든. 이 속도로 쭉 달리면 변이가 똑같다는 뜻인 거지. 됐어? 그래서 결국은 전체 사다리꼴 면적 계산하시나 삼각형 이제 저쪽으로 붙여줘서 계산할 결국은 어떻다? 똑같은 건데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인 거지. 딱 어느 시점? 지점이 아니야. 시점이다. 딱 무슨 시점? 중간 시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0에서 t 사이 구간의 평균 속도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점에서? 중간 지점이 아니야. 지점은 변이에 대한 거다. 시점은 뭐에 관한 거? 시간에 관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t분의 중간 시점일 때의 무슨 속도이기도 하다. 순간 속도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는 그럼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쓰실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간과 변이가 너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문제에서 많이 쓸 수 있어. 왜냐면 자동차 문제는 항상 자동차 두 대를 이렇게 움직인다. 자동차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항상 동시에 통과해. 그럼 동시에 통과한다는 게 무슨 뜻이요? 시간이 똑같이 걸렸다는 뜻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같은 거리를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하면 뭐가 똑같아야 돼?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경사면이든 이제 시간이랑 이제 변이를 쓰는 값 그렇게 이제 나오면 무조건 뭐를 써야겠거니 생각하셔야 된다. 이제 평균 속도를 써야겠거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 자, 이제 직선 도로는 3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했다. 그러니까 V0가 얼마란 뜻? 30이고 아니, 제가 잘못했어. 잘못해서 너. 자,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인 거고, 이제 제동거리는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운동관성 때문에 진행하는 거리가 제동거리예요. 그래서 제동거리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밖에 없다? 마찰력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어제는 제동거리가 90이라는 얘기는 변이가 얼마란 뜻이야? 90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3번부터 갈 거야. 3번부터 갈 거야. 자, 지금 보면 변이 속도밖에 안 나왔지? 제일 좋은 식은 몇 번째 거게? 몇 번째라고 하면 그런가? 제일 좋은 식은 무슨 식이게? EAS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식은 시간 조건이 없을 참 좋으니까. 그래서 실은 이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만 실은 3번부터 푸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가속도부터 계산하시면 뭐든 되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자 EAS, EA 자 곱하기 S 얼마 넣어? 90 제로 마이너스 이제 3대 30의 제곱.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냥 식 쓰십시오. 저는 일단 오늘만 정석적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나? A는 5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어쨌든 크기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5미터 퍼 세컨드 제곱 바로 가시면 돼. 자, 그래서 실은 3번을 간 다음에 몇 번을 가는 게 더 좋다? 2번을 가는 게 식으로 풀 땐 제일 좋습니다. 왜? 뭐를 찾았거든요? 가속도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속도 시간씩 쓰면 되지? 나중 속도 얼마? 제로. 처음 속도 플러스 30. 그 다음에 AT인데 마이너스 AT 되는 거니까 몇 세컨드 바로 나와? 6세컨드 바로 나와. 자, 그 다음에 실은 1번. 그럼 1번은 어떻게 가냐? 만약에 1번을 정석적으로 풀면 몇 분의 몇 수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해서 15m/s. 요게 가장 개념적인 풀이인 거고, 두 번째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면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래서 15m/s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됐어? 이게 풀이 1이야. 풀이 1. 자, 그래서 풀이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인데 성적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계산하십니다. 이걸 먼저 계산하세요. 근데 여기서 변이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90이 나왔기 때문에 90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쓸 때는 90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해서 6으로 푸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6세컨드 남았으니까 이제 요거 쓰셔서 가속도 계산해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면 몇 분의? 6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서 요렇게 가셔도 괜찮다. 이해 갔어? 순서는 상관없어. 자기한테 빨리 뭐가 편한지부터 찾는 게 좋아. 세 번째 이것도 괜찮아. 자, 무슨 방법도 괜찮냐면 아예 뭐를 그려.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속도, 시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오니? 30. 여기가 제로.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돼? 면적이 90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면적이 90이 나오려면 얘가 얼마야 되게? 그 다음에 기울기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는 식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좋다. 그래프도 마음껏 이제 쓸 수 있는 게 제일 나이스한 거야. 거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넘어갈 건데, 자, 위에 1번 넘어갈 건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쉬운데 이건 그래프 그리려고요. 자, 지금, 자, 1번. 자, 1번에 무슨 그래프 나왔다? 속도, 시간 그래프 나왔죠? 자, 여러분, 속도, 시간 딱 그래프 나오는 순간 뭐 아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가속도고, 그 다음에 면적은 변이. 면적은 변이인 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자, 얘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기울기, 가속도가 얼마? 가속도가 마이너스 8m/s 제곱이에요. 거기까지 아닌가? 깜짝 놀랐잖아. 계산 틀린 줄. 계산 틀린 됐어? 그래. 네가 문제야. 자, 그래서 자, 속도는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처음 속도 얼마?
40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얼마 집어넣어봐?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제로 나오죠? 그 다음에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0 나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 나타내 볼게요. 자, 변이. 자, 그럼 변이는 V0 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야. 그럼 V0 얼마? 40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됐어? 자, 그래서 잠깐만 문자 좀 쓰자. 멋지게. 나도 멋지게 쓰고 싶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자, 첫 번째는 요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절편을 구하고 싶어요. 자, 절편. 떡인가? 미안합니다. 미안해. 자, 마이너스 얼마로 묶어? 마이너스 네? 절편. 절편. 마이너스 4t를 묶고 t 마이너스 얼마? 이런 20이지? 그러니까 변이가 제로가 나오는 시점은 몇 초 때랑 몇 초 때? 아, 잠깐만. 10. 몇 초 때랑 몇 초 때? 0초 때랑 10초 때. 지금 보시면 변이가 여기까지 플러스 얼마예요? 플러스 100이지. 그 다음에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100이지. 몇 초 때, 몇 초 때 변이 제로여야 돼? 0초 때랑 10초 때. 그 다음에 간만에, 간만에가 떨리는데 표준형. 자, 표준형. 자, 얼마나 묶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플러스 그렇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100. 꼭지점 얼마? 5, 5,100. 수평면이지 어차피. 직선상이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5, 얼마? 100이 꼭지점. 그 다음에 몇 컴마만 지나야 돼? 0,0이랑 10,0. 그래서 어떻게 나와? 요렇게 이차함수 나오지? 됐어? 참고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야겠지? 대신에 이게 값이 얼마?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가 5, 10. 얼마 줄어야 돼? 마40. 얼마 줄어야 돼? 마40. 그래서 보시면 40 줄었고 40 그냥 수학적으로는 줄었죠?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몇 초 때 정지한 것도 딱 보여. 몇 초 때 정지? 5초 때 정지? 몇 초 때 정지? 5초 때 정지. 됐어.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변이 시간 그래프 몇 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 함수? 함수긴 함수다, 그치? 그래서 함수긴 함수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보이지? 됐어.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자, 일단 첫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 나올 때 가속도는 뭐 계산하셔라? 기울기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그냥 보면 5에서 10초까지 가속도와 속도는 결국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인데 일단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방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3번, 바로 3번 느려지고 그러면 이때는 3초 때는 어떻게 되고 있어? 느려지고 있지? 그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자, 그 다음에 4번 조심해. 이동거리는 200. 변이는 0. 평균 속력은 20m/s. 평균 속도는 0. 됐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식 생각 안 나시면 그냥 한 켠에 적어두세요. 처음에는 넣는 연습을 조금 하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다.
자, 그래서 이제 42쪽.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무리하고 조금 오늘은 문풀을 좀 하려고 하거든? 에이씨. 자, 오늘 이제 문풀이 조금 하려고. 자, 그래서 42쪽. 자,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랑 이제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 미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안전거리 얘기가 나왔는데, 면허는 빨리 따십시오. 자, 일단 안전거리는 이제 달리던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다른 자동차에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무슨 거리?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 그래서 지금 이 안전거리는 자, 뭐보다 커야 되냐면 이제 공주거리 플러스 무슨 거리 합보다 커야 된다? 제동거리 합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럼 이제 공주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행하다가 이제 신호를 딱 봐. 그래서 그러면 딱 보고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가 인지를 해야 되겠지? 인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내가 이 신호를 인식하고 나서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인식 후 뭐를 밟기까지 브레이크를 뭐 하기 전까지 밟기 전까지 이동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한다? 이걸 공주거리라고 해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게? 순발력이 빠른 사람들은 저 공주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순발력이 느린 분들은 길어요. 그래서 빨리 타시는 게 좋아요. 신호다 쭉 이렇게 되면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동거리. 자, 제동거리는 뭐를 밟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후 뭐 할 때까지? 정지할 때까지 이동거리. 요거를 무슨 거리라고 볼 수 있다? 제동거리가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제동거리야. 그러면 제동거리를 줄이려면 자, 제동거리를 줄이려면 뭐가 커야 되게? 마찰력이 커야 돼.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고 났을 때 알점이 무슨 힘밖에 없거든요. 마찰력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간의 개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아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요 식이 참 유효하죠. 몇 AS?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찰력에 관한 거는 마찰력은 가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얼마? 0. 나중 속도는 0.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 브레이크를 딱 밟은 시점에서의 속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유도하면 제동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제동거리 S는 마이너스 얼마분의? 2A분의 V0 제곱. 여기서 어차피 A가 음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했을 때는 그냥 얼마로 하시면 돼요? 양수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동거리가 줄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제동거리가 줄으려면 이런 뭐가 크던지 마찰력이 크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하지 말던지 과속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길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과속하시는 분들은 제동거리가 이제 깁니다. 조심하실 거는 지금 요게 속력에 뭐에 비례한다는 거?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km/h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가 1m라고 칩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30은 훅 주니까 아니야 1 너무 적은가? 2라고 합시다. 자, 그럼 60km/h면 속력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제동거리는 4배가 돼야 되니까 몇 미터? 8m.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면 요거의 2배니까 요거의 4배 몇 미터? 32m지. 근데 진짜 과속하는 거 진짜 위험해. 자, 일단은 경사면 먼저 할게. 4번. 자, 경사면은 4번. 자, 일단 여러분 경사면 문제는 따로 조금 팁을 드릴 게 있어요. 자, 일단 딱 경사면이 나오는 순간 무슨 운동이다 첫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빗면에 있어? 뭐가 같아? 헤이. 다시. 같은 물체가,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빗면에 있어? 뭐가 똑같아? 가속도가 똑같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다른 물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가속도가 같아요. 여러분, 가속도가 같다는 거는 무슨 뜻이게? 시간당 무슨 변화량이 똑같다?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만약에 A가 V 빨라지면 B도 V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만약에 A가 3V 빨라지면 B도 몇 V 빨라지는 거예요? 3V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지금 조심할 거는 네, 그래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해석하셔서 이제 좋은 거를 이제 풀이해서 좋은 걸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경사면에서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면 각도가 조금 중요하거든. 오늘 조금 더 나가볼까? 이건 요거랑 상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게. 자, 지금 높이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물체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같은 물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 친구가 여기를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이랑 이 친구가 여기를 지났을 때 속도 변화량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왜요?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MJH 줄었으면 얘도 MJH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기 쉽게 속력이 얘가 0에서 V가 됐으면 이 친구도 어디서 어디가 돼야 돼? 0에서 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 빗면이, 이쪽 경사면이 이쪽 경사면보다 가속도가 큰 겁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몇 배 크다고 가정합시다. 2배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여기 길이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대 몇일까요? 2대 1입니다. 왜 그럴까요? EAS예요. EAS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거기서 상상가? EAS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2배, 여기는 몇 배? 1배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도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 속도는 아니고 똑같고 처음 속도 아니고 똑같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똑같거든요. 평균 속도가 똑같다는데 거리가 2배야. 그러면 시간도 몇 배는 뜻이게? 시간도 2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걸린 시간이 t라고 하면 여기는 몇 t? 2t.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차피 가속도가 몇 배이기 때문에 2배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는 여기 쪽이 몇 배? 2배.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어. 그래서 경사면 나올 때 첫 번째 같은 빗면에 다른 두 물체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뭐는 똑같다? 가속도 같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다른 빗면인데 이제 경사각이 크다. 아, 그럼 경사가 큰 빗면이 뭐가 크다? 가속도가 크다. 거기까지 됐어? 예. 아, 잠깐 이것까지 설명할까 말까. 아, 고민되는데. 해 마라. 일단 하지 말자. 나 문제가 나오면 해줄게.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4번에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자, 지금 A가 Q를 얼마로 가는 순간 V로 지나가는 순간 B는 무슨 상태? B는 정지 상태예요. 아이씨. 아니야. 가자.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PQ 사이거리 L이고 자, P에서 Q까지의 자, A의 평균 속력은 5분의 4V다. 나 잠깐 문제 5분의 4V다. 그 다음에 R과 Q를 중쳐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자, 동시에 통과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요? 시간이 B가 간 시간이랑 A가 간 시간이 뭐하다? 이제 동일하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점점 고르면 하기 싫은데.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쓸 건 다 써야 돼. 자, 이제 PQ에서 체크. A의 평균 속력은 얼마분의 얼마다? 5분의 4V다. 줄쳐. 자, PQ에서 A의 평균 속력은 5분의 4V다. 그러면 A만 보세요. 자, 그래서 A는 이때 속력을 몰라요. 근데 이때 속력이 얼마입니다? V입니다. 근데 지금 평균 속력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5분의 4V인 거예요. 문자 놓을게요. 자, 됐어? 그러니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한 개 몇 분의 몇 V란 뜻이야? 5분의 4V라는 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양변을 얼마 곱합니다? 2 곱합니다. V0 더하기 V는 5분의 8V. 즉, A는 몇 분의 몇이었다? 5분의 3V였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거리, 속도 변화량. 뭐 쓰고 싶으십니까? EAS 쓰고 싶으시죠? 근데 이제 기억 보기 보시면 제곱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AS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찍을 수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찍더라고요. 자, 그래서 EAL은 얼마? V제곱 마이너스 25분의 9V제곱. 그러면 25분의 얼마가 나와? 16V제곱 나오지? 자, 그럼 가속도 얼마 나오노? 25L분의 8V제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는가? 아, 그래서 A의 가속도는 25L분의 8V제곱이구나. 나오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B도, 자, 이제 그림 조금 가서 B도 L로 갑니다. L만큼 갑니다.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B의 속력을 문자 여러분 마음대로 두십시오. V1입니다. 저 V1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Y 거리 얼마 같고 L 같고 가속도 똑같고 처음 속도 얼마야? 0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식 해서 구해봐. 나와? 응? 그러니까 V1 계산할 수 있다고. 저기에서 A가 증가하면 아니죠. 시간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는 같은 거야. 그렇게 풀면 큰일 나. 오케이? A가 시간이 더 짧지. 왜냐면 그렇지, 이미 가고 있잖아. 근데 B는 정지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해 갔어? 자,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EAS를 써줘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E, A 귀찮아. 그냥 아까 네, 그걸로 해도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서 5분의 4로 가도 돼요. 아이, 당연히 알지. 귀찮다고 하시는. 아이, 그렇긴 한데 설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설명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얼마 제곱? V1 제곱 마이너스 제곱.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오니? 자, 5분의 4V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리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자, A는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B는 제로에서 5분의 4V가 됐어.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게? A는 V에서 그냥 문자 쓸게. V2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쓰는 거야. 여기 시간 변화랑 여기 시간은 똑같잖아. 아, 참, 표시 잘못했어. 여기에서의 시간이랑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은 똑같잖아. 이때 써야 돼. 뭐가 똑같거든? 가속도가 똑같거든? 속도 변화량이 같아야 해. 그럼 B가 얼마 빨라졌어? 5분의
5분의 4v 빨라졌지? 그러면 A도 얼마 빨라져야 돼? 5분의 4v가 빨라져야 돼. 됐어? 그러면 이제 누구 속력이 나와? A 속도가 나오지. 얼마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되셨나? 자, 그래서 뭐는 틀렸다? 니은은 틀렸다. 자, 그러면 이제 P에서 R까지 거리를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계산해 줘야 돼? Q에서부터 R까지 거리를 계산해 줘야 돼.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썼던 걸 또 쓰셔도 돼요. 여기를 X로 두시고 2AX를 쓰셔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제곱이 싫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면 좋냐면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시간이랑 여기 시간이랑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이의 간격비는 평균 속도비인 거예요. 이해 갔어? 천천히 가? 왜냐면 평균 속도가 시간분의 변이지 않나? 그렇죠. 시간이 똑같으니까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변이비랑 평균 속도비랑 똑같아.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P에서 Q,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 Q에서 R까지 평균 속도비를 구하면 그냥 변이비가 나오거든? 그러면, 자, P에서 Q까지 B의 평균 속도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낮은 속도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의 평균 속도 얼마? 2분의 V 더하기 5분의 9V. 2로 다 나눠야 되는 거 똑같으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B가 얼마? 5분의 4대, 여기는 얼마 나와야 돼? 5분의 14 나오죠? 그래서 길이 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길이 B가 2대 7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러면은 P에서 R까지는 계산하기 귀찮다. 자, 여기 길이 B가 2대 7이니까요. 여기까지는 2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대 9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배? 4.5배 바로 나오지? 답 몇 번?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 이렇게 걸쳐서 쓰긴 했지만 4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 가속도가 같다예요. 이해 가셨나요? 예. 채원이 이해 안 된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집 가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기는 해. 어차피 이거 숙제 내주면 어차피 지문이거든. 그런 바에는 미리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얘들아, 시간 조건 없으면 제일 많이 쓰는 식이 뭐라고? EAS야. 실은 이 문제는 EAS만 쓰면 다 풀리긴 해. 실은 4번이랑 같은 문제이긴 한데. 안 돼. 안 돼. 아니 풀고 확인하려고 틀렸네. 안 돼. 계산이 어떻지? A, B 사이의 거리니까 처음에 D만큼 떨어져 있던 거 생각해야 된다. 자, 보자. 자, 일단 갑시다. 자, 일단 갑니다. 자, A가 몇 M? A가 2M이고 B가 M이지? 자, 핵심은 지금 얘네가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전 조금 표시를 해둔 편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A는 가속도가 얼마? A의 가속도를 잡읍시다. 얘를 가속도를 A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는 얼마인겨? 2A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2배란 말이야. 근데 B가 V에서 몇 분의 몇 V가 됐어? 2분의 1V가 돼서 2분의 1V가 줄었다고 하면 A는 가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4분의 1V가 줄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속력이 V였는데 여기는 속력이 몇 분의 몇 V야? 4분의 3V야. 여기까지는 계산됐지? 오케이. 1번.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럼 이제 A 가속도 크기를 계산하셔라. 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EAS 쓰셔야 됩니다. 얼마 갔죠? A는 2D 갔어요. 2D. 자, 2D 갔어요. 그래서 A는 2D 갔다. 그래서 A 2D는 음수 귀찮으니까 그냥 양수를 계산해주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요. 귀찮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어때? 자, 그래서 V제곱 마이너스 16분의 9V제곱. 어색할 것 같으면 정석대로 쓰십시오. 크기라서 이렇게 쓴 것 뿐입니다. 자, 우변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16분의 16분의 7V제곱이죠? 숫자 그지 같네요. 자,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64D분의 7V제곱이라 틀렸죠? 됐죠? 숫자 그지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풀 건데, 디귿 너무 싫다. 자, 디귿을 이제 풀 건데, 문제는 디귿이 B가 얼마나 갔는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어. 그러니까 미지수를 둬야 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갑니다. 자, 여기가 D, 그 다음 여기가 얼마 D, 그 다음에 여기 놓을게요. 얼마 놓을게요? X로 넣을게요. 어차피 가속도 쓰셔서 EAS 쓰시면 D 플러스 X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라 하는 뭐가 나와 있죠. 제곱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자, 어떻게 풀까?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제 맘이에요. 내 맘입니다. 자, 일단 EAS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A 거를 계산해놨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여기서 대입을 하지 마시고 두 개로 풀게요. 아휴. 자, 여기서 이거는 지금 A 거야. 그럼 만약에 B 거를 똑같이 식을 세우면 2A 곱하기 얼마? D 더하기 X가 얘는 그냥 빨리 계산할게. 얘가 4분의 3V 제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 대입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좌변 우변 나눠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를 소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자를 소거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D분의 몇 X는? D분의 D 더하기 X는 몇 분의? 16분의 7분의 얼마 분의 얼마? 4분의 3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나? 7분의 12가 나오죠? 그러면 X가 몇 D가 나옵니다. 이런, 알았습니다. 12D, 7D, 그 다음 몇 X? 7X 나오죠? 그러면 몇 분의 몇 D 나와? 7분의 5D 나오죠? 예. 그래서 틀렸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됐어? 이렇게 계산했니? 그러니까 지금 풀이만 보면 4번이랑 3번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4번은 그냥 가속도가 같을 뿐이고 3번은 뭐가 다를 뿐이었다. 가속도가 다를 뿐이었다고. 번외로 만약에 저는 제곱이 그지같이 싫은데요? 라고 하면 평균 속도 B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A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갔기 때문에 평균 속도 B가 몇 D 대? 2D 대 D 더하기 X입니다. 자, 그러면 A는 평균 속도가 얼마냐? 4분의 7, 8분의 7, 8분의 7V. 그 다음에 B는 평균 속도가 2분의 3, 4분의 몇 V? 4분의 3V. 이렇게 해도 지금 밑에랑 같은 식 나오지? 계산하셔도 몇 분의 몇 D가 나온다. 7분의 5D가 나온다. 7분의 5D 맞지? 5분의 7D냐? 7분의 5D 맞지? 그래서 7분의 5D가 나온다. 왜? 7분의 5D지. 빼야지. 이거 5D잖아. 5D는 뽕나무 열매. X 7분의 5D.
문제가 얘 여기 있을 때 거리 구하는 거 아니야? 7분의 5D. 됐어?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거 몇 개밖에 없어? 가속도랑 EAS. 뭐가 무슨 조건이 없을 때? 시간 조건 없을 때. 근데 이제 뭔가 이게 동시에라는 얘기가 나오면 시간 조건을 실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말은 마법의 언어예요. 뭐가 같다는 뜻이다? 시간이 같다는 뜻이니까 저런 경우에는 평균 속도 써야겠거니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를 잘 씁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가속도에 관한 뭔가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항상 여태까지 한 건 비슷하긴 한데 얘가 어디를 지날 때 얘가 어디를 지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랑 변이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평균 속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썼던 거 뭐를 쓰는 경우도 많다? EAS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식이 3개가 안 나면 여기 3개에서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안 나오면 딴 거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은 조 안에서는 조건이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이제 천천히 갑니다. 자, 4V의 속력으로 어떻게 통과했다라고 나왔어? 동시에 지났어. 자, 그 다음에 지금 A가 어디 지났대? 기준선 P를 지날 때 Q를 지나는데 얘가 4V고 얘가 6V야. A는 등속 직선을 정했나 보네. 자, 그 다음에 B는 네, 지난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조건은 요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되셨어요? 여기서 6V 잠깐 써놔야겠다. 자, 그래서 4B.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시간에 그 다음에 또 없나? 그 다음에 OP가 4L이고 QR이 3L이고 A는 등속도 운동하고 B는 O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다른 크기의 가속도로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근데 지금 어디도 동시에냐? 지금 얘가 세모로 써야겠다. 여기 동시에 지날 때 얘도 여기 어떻게 지나야 돼? 얘도 여기 동시에 표시해야겠다. 됐어? 자, 그래서 O에서 Q까지의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얼마라고 할 때, A라고 할 때 Q에서 이제 R까지의 B의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있어. 자, 일단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래? 시간 A가 O에서 B까지 가는 거라 B가 O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으니까 저기 뭐라 해야 되지? BQ 사이 정확합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핵심은 A가 5에서 P까지 가는 시간, 여기를 그냥 T로 한번 둘게요. 문자는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T를 둘게요. 그러면 지금 A 거에서 4L을 4VT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변위가 나올 때의 핵심은, 변위와 시간이 나올 때 핵심은 평균 속도 쓰는 거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어쨌든 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했기 때문에 B는 평균 속도가 5V입니다. 5VT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인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5VT가, 그러니까 5V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거예요. 거기까지 됐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식 하나 알아냈잖아. 그 여기가 몇 L 나와? 5L 나와야지.
됐어? 여기서 이제 OL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네, OL 나와야지. 그래서 P와 Q까지의 거리는 불행하게도 얼마였습니다. L이었던 거죠. 거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OQ에서 이제 B가 속에 A,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실은 얘는 문제를 더 이제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냥 시간으로 가. 그냥 본격 시간으로 그냥 갈게. 시간으로 이제 가면, 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몇 T가 걸린 상황인 거게요? 전체 2T가 걸린 2T가 겁니다. 이유는? 여기부터 L이니까. 여기까지도 4L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B도 몇 T 걸린 거예요? 2T. 2T 걸린 거예요. 그 말인즉슨 B가 Q에서 R까지 간 해도 얼마가 걸린 건데? T가 걸린 건데 요때 간격이 몇 L입니까? 3L이니까 시간이랑 편이 알잖아. 평균 속도 쓰면 되지. 그럼 V1이 나와. 어떻게? 평균 속도가 얼마? 2분의 6V 플러스 V1 곱하기 T 한 게 몇 L이 나와야 돼? 3L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몇 VT란 얘기예요? 3VT죠. 자, 그래서 3VT. 그러면은 V0가 나오지. 이런 씨. 얘는 0이네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얘는 T 동안 2V 늘었는데 T 동안 6V가 줄었지? 그럼 가속도는 몇 대면? 1대 3. 답은 5번. 이해 갔니? 그러니까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조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얘기했잖아? 뭐 되게 잘 써야 돼? 평균속도 진짜 잘 써야 돼. 근데 약간 요게 힘겹긴 해. 그러니까 왜냐면 풀이는 간단한데, 그러니까 풀이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풀이가 복잡한 거는 아닌데 안 생각나. 그래서 선생님은 나는 그래서 약간 시점을 표시해 두긴 해. 아, 여기 동시구나. 여기 동시구나. 약간 이렇게 조금 표시해 두는 편이긴 해. 자, 갑시다. 자, 한번 갈게요. 자, 일단은 얘가 증가속도 직선 운동만 하게 됐지만 뭐가 달라짐? 가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2초 때 Q 통과하고요. A1, A2, 그 다음에 여기 주죠. P에서 R까지가 20m/s야. 이거 아예 대놓고 줬다. 평균 속도가 얼마라고? 20이라고 준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농담식으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를 농담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20이 나오려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 240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나? 1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일단 뭐가 맞다? 이제 기억이 맞는 거야. 뭐야? 쟤 왜 대답해? 시리야, 꺼져.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어? 데이터 줘가지고 시도 때도 시켜주고 말이야. 제가 이상하게 질량이 이런 얘기하면 시리가 반응해. 보통 그렇다고. 질량 얘기하면은 이게 약간 이게 시리아랑 비슷한가 봐. 그렇다고. 네. 되게 웃겨. 시리아 오늘 기온이 몇 도야 하면은 음성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좋잖아. 근데 꼭 이제 화면에 띄워준다? 6도래요. 그러니까 말로 해달라고 했는데 말로 안 해주고 화면에 띄워주길 원했더니 되게 똑똑하지 않냐? 그래, 오늘 6도래요. 어제 되게 춥더만. 자, 너 때문에 끊겼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Q에서의 속력인데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2초 때 얼마를 갔거든요? 45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속력도 2분의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4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몇 미터 per 세컨드 바로 나옵니다.
25m/s 바로 나오죠? 왜 자꾸 평균 속도 강조하는지 알겠어? 약간 간단하게 풀기 위해 팁이랄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에서의 속도도 찾으면 참 좋아요. 아래에서의 속도도 찾으면, 지금 어차피 시간 조건이랑 나와 있기 때문에 참 좋긴 한데,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몇 초 동안? 10초 동안 195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평균 속력이 10분에 얼마? 195가 나와야 돼요. 5로 나눠지나? 5, 20, 5, 35. 그 다음에 5, 9, 45. 5, 30. 맞지? 야! 네. 자, 그래서 여기 몇 미터 퍼 세컨드 나와요? 여기 14미터 퍼 세컨드 나오지? 그래서 ELS를 하셔도 되지만 굳이 제곱 쓸 필요는 없고, 저쪽 가속도는 2분의 5에 비례하고요. 이쪽 가속도는 얼마 분의? 10분의 11에 비례하죠? 크기니까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대 몇? 그냥 디귿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너무 이게 2.5라니, 어쨌든 틀렸지? 근데 계산 그래도 정확하게 가면 25 대 11. 네? 택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값이 저렇게 보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기는 자고로 헷갈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작용, 반작용. 자, 그래서 54. 자, 이제 54쪽. 오늘 운동량 보조는 안 나가고 작용, 반작용만 약간 예시 가고 조금 문제 좀 더 풀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작용, 반작용인데, 이건 뉴턴제 몇 법칙? 뉴턴제 3법칙. 그래서 원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힘이라고 원래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쌍으로 존재합니다. 쌍으로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힘이랑 B와 A 사이의 힘은 항상 어떻다? 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B가 A를 당기는 있으면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인 크기는 같고 항상 방향은 뭐라는 거? 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력은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랑 물체가 누구를 당기는 힘이 같다. 지구를 당기는 힘이 같다. 그 다음에 자석 A 자석과 B 자석 사이의 힘이 무슨 력? 자기력도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 거야. A 자석이 B 자석을 미는 힘이 있으면 B 자석이 A 자석을 미는 힘이 있는데 그것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됐어? 전기력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말 식상만 내렸지만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이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왜 물체가 속도가 잘 변해? 라고 하면 물체가 뭐가 작으니까? 질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물체 사이에는 서로 힘이 이제 상호작용 하는데 오늘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이제 두 힘의 특징은 첫 번째 무슨 크기이며 같은 크기고 그 다음에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작용선이 뭐한대? 작용선이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를 할게요. 조심하실 거는 그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 상대방 물체이기 때문에 절대 힘의 합성을 하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작용, 반작용 사이 두 힘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평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형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평형 관계의 두 힘. 자, 요렇게 요 힘이랑 요 힘은 평형 관계. 크기 같고 방향 반대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만 이거는 몇 물체에 작용하는 힘인 거야? 한 물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증거는 이제 힘의 합성이 가능하다. 됐어? 그래서 작용 반작용 사이의 힘은 뭐와 뭐를 바꿔서 계속 얘기를 하라고?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력의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중력을 풀이해서 쓰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반작용은 어떻게 해야 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작용 반작용 겁나 틀리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 디테일한 거에서 묶여서 그래. 그래서 얘도 뉴턴 이법칙 쓰는 거랑 비슷하게 뉴턴 이법칙 쓸 때 우리가 물체를 덩어리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했던 거 기억하니? 그러면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도 덩어리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예시를 들면 어차피 없을 거라서 어차피 없을 그냥 그려서 하려고. 그려서 하지 말까? 그냥 그려서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이 타입이거든. 자, 내가 되게 싫어하는 타입이 이 타입인데 아니야. 잠깐만. 잘 그려야 돼. 아, 오케이. 잘 그려야 돼. 그릴 수 있을까? 저 응원해주세요. 고마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이 타입이거든요. 죄송한데 뭘 그리시는 건가요? 자, 뭘 그리시는 거냐면 쭉쭉쭉쭉. 아, 사람이구나. 사람이 왜? 자, 사람이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고 있음? 정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지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사람은 60kg 평균 몸무게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 힘 겁나 세다. 10kg.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일단 무슨 상태 유지? 정지 상태 유지야. 정지 상태 유지. 자, 그러면 질문.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 얼마일까요? 700N이면 700N? 오케이. 아닌가? 잠깐만. 350? 뭘 잘못 생각했을까? 아? 잠깐만. 잠시만. 뭐지? 요거 막대라고 해야지. 추가. 사람. 근데 700이면 그냥. 잠깐만. 난 할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긴 해. 그럴만 하지 않냐? 일단은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은 350N. 왠지 날 것 같아. 왠지 날 것 같지? 네. 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줄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줄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요걸 T라고 잡으면 얘도 T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덩어리를 보세요. 이 전체 덩어리를 끈 몇 개가 당기고 있어요? 2개가 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 2T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게? 2T가 700N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0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란 얘기는 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만 볼게. 자, 사람만 볼게. 자, 나 사람. 자, 그러면 사람한테만 작용하는 힘은 몇 개 있을까?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 600N. 됐어? 두 번째는? 막대가 떠버지. 그치? 막대가 받치는 힘. 참고로 요 힘이랑 요 힘이 작용반작용인 거예요. 됐니? 하나 더. 실이 당기는 힘이지. 실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실이 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위쪽 방향 힘이 몇 개? 2개지? 그런데 얘가 몇이기 때문에? 35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몇 뉴턴이 나와야 된다? 250N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만 볼게요? 막대만 볼게요. 자, 그럼 막대만 생각해봐. 자, 막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중력이. 일단은 막대 입장에서는 중력 몇 뉴턴 있고 100N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르는 힘이 있거든. 이거가 아까 계산했지 얼마? 250N. 그 다음에 지금 실이 땡기거든요. 여기서 실 2개긴 한데요. 어차피 요 실 2개 힘이랑 요 실 1개 힘이랑 어때야 되게? 같아야 돼서 위쪽으로 실이 당기는 힘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T 350N.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작용 반작용 문제를 풀 때는 뉴턴 법칙 앞에서 이 법칙 했던 거 비슷해. 모두 보셔야 돼. 전체도 보셔야 되고 개개인적으로 어떻게도 보셔야 되고 디테일하게도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봤니? 자, 그래서 67쪽에 1번 보자. 자, 67쪽에 1번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할 건데, 자, 아이고. 일단 여기 실은 자성 문제에서의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으차차차. 네. 이제 저런 실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자석에 무게만큼만 지탱해주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자석이 있어서 뭐의 존재도 있다는 거? 자기력의 존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까이 했을 때 이게 가벼워지는 거 보이지? 그럼 B와 A 사이의 자기력은 당기는 방향이야? 미는 방향이야? 당기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힘이 몇 종류가 존재하는 거게? 3개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쪽으로 당기는 무슨 력? 자기력.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 그 다음에 마지막 누가 받치는 힘? 저울이 받치는 힘.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저울이 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저울을 누르는 힘인데 그게 몇 뉴턴이라는 뜻이 이게? 1.2N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도 1.2N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B도 3가지. 첫 번째, B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무슨 힘? 자기력. 그 다음에 위쪽으로 누가 당기는 힘? 그렇지, 실이 당기는 힘. 됐어? 그렇게. 그러니까 돌림힘이든 뉴턴 법칙이든 일단 힘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보자. 자, 기억에 A의 무게는 1.2N보다 크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지. 중력이 자기력 플러스 1.2란 말이지. 그럼 몇보다 커야 돼? 1.2보다 커야 돼.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이랑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을 이룬다. 틀렸지? Y? 뭐가 빠졌어? 중력이 빠졌지. 그래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랑 이제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 요게 평형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아까 작용 반작용은 쉽다 그랬죠? 뭐랑 뭐를 바꾸시면 돼요?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있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랑 이제 똑같다. 됐어? 자기력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62쪽에 4번. 자, 62쪽에서 5번 니는 시킬 거야. 자, 5번, 4번 한번 봐봐. 자, 4번 문제에서 주의할 거는 마지막 줄입니다. 자, 뭐가 측정하는 힘이? 저울에 측정하는 힘이 가에서가 나에서의 2분의 1배인가? 내 말 제대로 했지? 네. 그래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 2배. 2배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라고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를 일단 한 덩어리를 일단 처음에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아래쪽으로 A 무게 플러스 B 무게가 있는 거지. 웨이트라는 W로 쓸게. 자, 그래서 요때 이제 누가 받치는 힘? 저울이 받치는 힘. 이게 바로 뭐의 눈금? 얘를 그냥 EF라고 쓸게요. F라고 쓸게요. 됐어? 자, 나에서는 몇 개 추가? 2배. 나에서는 하나 추가됐지? 뭐? 여기서 F가 생겼지?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나 바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무게, 중력이 당기는 힘은 똑같은데 받치는 힘이 그냥 문자로 쓸게요. 몇 F? EF가 된 거지? 그러면 식 몇 개 나와? 일단 2개 나오지? 그래서 F는 뭐랑 똑같고 F는 A와 B의 뭐의 합? 무게의 합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F랑 스몰 f랑 무슨 값? 같은 값인 게 나온 거지? 됐어? 응.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데 자, 이제 기억에 가에서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A만 보자고. 자, 가에서 뭐만 보자고? A만 보자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일단 지구가 당겨. 근데 왜 아래로 가속이 안 돼? B가 A를 받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 합해서 F란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뭐보다 작은 게 맞아? F보다 작아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스몰 F는 라지 F는 어떻거든 어차피. 똑같거든. 자,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아이 귀찮네. 걔 왜 이래. 미안합니다. 자,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그러면 A가 B가 귀찮으면 B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문자 쓰기 싫은데 이거 그냥 TA라고 쓸게요. 그냥 T라고 쓸게요. T. 오른쪽 것도 그냥 뭐만 볼게요. 누구만 볼게요? A만 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위로 P가 A 받친 거 T' 있다고 치고 아래쪽으로 얼마 있고 WA 있고 위에 뭐가 있는 상황? F가 있는 상황인 거지? 요게 그래서 지금 F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T는 얼마? T는 WA지? 됐어? 자, 여기서 T'은?
T'은 F 더하기 WA잖아. 근데 요게 또 뭐보다 작아? F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라고 절대 볼 수 없음? 2배라고 볼 수 없어요. 몇 배보다 크다? 2배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대문자 F랑 소문자 F랑 같다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봐도 맞아 틀려? 디귿. 딱 봐도 맞아야지. 왜? B가 저울이 B. 당연히 무슨 관계가 맞음? 작용, 반작용이지. 됐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은 한번 해봐. 야, 이것만 하나 팁 줄게. 용수철 늘어나 있어, 압축돼 있어? 늘어나 있겠죠. 네, 늘어나 있습니다. 그치? 야, 왜 이렇게 사랑해, 너를? 지오린 거랑 연락이 맨날 디오린 거. 무서워하세요. 계산보다 나은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봐요. 봐봐, 내가 봐줄게. 봐줄게. 틀렸어. 자, 보자. 자, 일단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용수철이 없다면. 자, 여러분 여기 얘 몇 킬로? 2킬로고 얘가 3킬로지. 용수철이 없으면 알짜인 몇 뉴턴이어야 돼? 10뉴턴이어야 돼. 그치? 근데 지금 정지했으니까 알짜이면 얼마인 거야? 0인 거잖아. 그러니까 탄성력이 10뉴턴인 거야.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얘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탄성력 몇 뉴턴? 10뉴턴. 이해 갔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먼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몇 번 틀렸지? 1번 틀렸고 그 1번의 반작용 힘이 2번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탄성력 10뉴턴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몇 뉴턴 나와야 돼? 10뉴턴이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B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 B 입장에서는 힘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위쪽으로 실당기는 힘이랑 아래쪽으로 중력인 거지. 같아야 돼. 오케이? 요건 누구만 본 입장? B만 본 입장. 그러면 이제 A만 보세요. A도 똑같이 위로 실이 당기는 힘인데 얘가 몇 뉴턴? 30뉴턴. 근데 A 입장에서는 지금 2kg짜리의 중력 20뉴턴, 위로 30뉴턴, 탄성력 10뉴턴 하니까 평형인 거잖아. 그러니까 4번에 고치려면 4번에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이랑 중력의 크기는 방향이 어떻게?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은 30뉴턴, 용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10뉴턴이기 때문에 절대 뭐가 아니다? 평형이 아니야. 분석 되게 잘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평형은 몇 물체를 기준? 한 물체 기준이야. 한 덩어리 기준 혹은 정말 한 물체 기준. 오케이? 작용, 반작용인 두 힘은 아까 얘기했어. 절대 뭐가 불가능? 합성 안 돼. 이유는? 작용점이 다른 물체에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다른 물체에 있기 때문에 절대 뭐가 불가능하다? 합성이 불가능하다. 됐어? 응.